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경기도가 조류 인플루엔자 AI 차단 방역을 발표했습니다. 심각 단계에 못지않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강원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돼서 현재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경기도 방역 관계자와 연결해서 이 사항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3.8 세금 징수과를 사칭한 해킹 메일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문 형식의 해킹 메일인데요. 2017년도 납세 회피 의혹 조사 사전 예고 통지라는 제목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사칭한 이메일을 받거나 악성 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치매대응센터 국번 없이 118번 혹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포넌 블론스의 왓츠업 띄워드리면서 2017년 10월 23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지난 18일에 강원도 원주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겨울 철새가 올 때가 됐고 지역 간 사람 이동이 많은 평창 동계올림픽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경기도 역시 강력한 차단 방역이 필요할 텐데요. 경기도의 대책 오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조류질병관리팀의 최권락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경기도에서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을 추진했다고 들었거든요.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을 위하여 금년 10월 20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차단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기간으로 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때 겨울 철새가 활동이 왕성하다든지 아니면 조류 인플루엔자가 그 바이러스가 좀 활동이 심한 시기라든지. 네, 예년에 비해 일찍 야생 조수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는 아니지만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예. 또한 내년 2월에 실시하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심각 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차단 방역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예, 그런 배경 때문에 심각 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차단 방역을 실시했군요. 네. 20일이면 지난주 금요일부터인데요. 주말 사이에 어떤 조치들을 좀 취하셨습니까? 네, 축산 농가가 많고 중폭 발생하는 9개 시군에 대하여는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였고, 예. 또 경기도의 모든 산란계 농가의 식용나는 차량들이 직접 농가에 들어가지 못하게 농장에서 일정 거리에 이격하여 계란 환저장을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예. 지난 겨울에는 경기도도 역시 조류 인플루엔자 AI 피해가 정말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지금 농가들은 어떤가요? 복구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겨울에 124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고, 발생해서 1,589만 마리가 매몰되었습니다. 예. 이 중은 이제 청소 소독이 완료된 농가 86건에 대하여는 입식 승인이 완료되어 현재 입식하여 사육 중이고, 심사 중인 곳이 7개가 있고요. 예. 농가에서 입식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가 29건 정도 있습니다. 예. 그 입식이라는 것이 어린 가금류를 농장에 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대책 기간에 특히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지역이 있습니까? 네, 과거 주로 발생 지역과 축산 농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인 안성, 화성, 평택, 이천, 광주, 김포, 여주, 포천, 양주 등 9개 시군이
주로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9개 시군에서는 경기도가 어떤 방역 조치를 취합니까? 다오리 등 가금류를 이동할 경우에 먼저 검사를 실시해가지고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이동을 승인할 예정이고 가금류나 식용란, 사료 운반 차량 등은 거점 소독 시설에서 세척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고 분뇨도 반출을 금지토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또 오리 농가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중복 발생 지역은 내년 5월까지 사육을 하지 못하도록 휴식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비해서는 역시 심각 단계에 준하는 차단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강도가 높은 편인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가를 여러 군데 방문하면서 다니는 업무 차량, 이것도 역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산하는데 원인이 아니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차량 출입도 제한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가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1일 1차량, 1농가만 방문토록 하고, 부득이하게 2농가 이상을 방문할 경우에는, 한 농가 방문 후, 거점 소독 시설에서 세척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 후 방문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가금류와 더불어서 달걀을 반출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심각 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차단 방역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대책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계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군마다 요일을 지정해가지고 주 2회만 계란을 반출하도록 하고요. 차량의 무분별한 농가 방문을 억제하기 위하여 거점 한적장이나 개별 한적장을 통해서만 계란을 반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예방 차원의 조치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좀 고생스러울 수도 있고요. 우리 시민들도 동참해야 될 일이 충분히 있을 텐데 끝으로 우리 듣는 분들에게 당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예년보다 일찍 야생 조수를 분변해서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시고 또한 축산농가 방문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철새 도래지나 축산농가를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거점 소독시설이나 농가에 설치되어 있는 소독시설에서 철저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축사와 축사를 이동할 경우에도 철저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는 겨울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철저한 방역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골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조류질병관리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무슨 일이?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땀과 눈물, 나눔과 웃음이 흐르는 생활 속 다양한 현장 이야기 들려주세요. 아침이 되면 내가 가겠어요. 어릴 때 공테이프에 녹음하기도 하고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를 보니 음반을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좋은 현상이에요. 옛날에 그냥 스위치 누르면 또르르 감겼다가 또르르 풀어졌다가 저는 어쨌든 옛날 카세트 나한테 마음에 와닿고 나는 지금도 아직 그걸 쓰고 있으니까요. 부모님한테 선물을 드릴 일이 있어요. 추억의 음악? 그래서 선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백방 찾아보다가 와가지고 방문을 했는데요. 단순히 선물로만 생각해서 왔는데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게 비틀즈하고 음방울자매인데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아날로그 감성 충분히 느끼러 또 한번 찾아올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다양하게 되게 많은 물량이 있어서 우선 깜짝 놀랐고요. 서울에 이렇게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매장이 오픈해서 너무 반갑고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80년대 생이기 때문에 90년대 가요를 되게 즐겨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즐겨 듣고 되게 좋아했던 가수들을 찾아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표 김윤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판매하는 입장이지만은 그 전에는 음악을 좋아했던 리스너로서 출발했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다
다 담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성장하면서 행복감을 느꼈던 그 순간의 그 매체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회상하는 차원도 있지만은 10년, 15년 전쯤 카세트가 한번 이 매체로서의 운명을 다했을 때 문화 상품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보존해야 할 문화재인데 그걸 그땐 다 버렸었거든요. 어쨌든 우리의 문화재이기도 하고 우리의 문화이기도 한 이런 매체가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마포구에 생긴 카세트 테이프 전문점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깐 동안 추억에 빠지셨을 것 같아요. 아,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손님들 반응하고 레코드점 대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LP판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 LP판을 사들고 그 턴테이블에다 돌려서 듣는 분들이 많아지더니 이제는 카세트 테이프를 찾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태지와 아이들, 나나라요 하고 그리고 핑클 G.O.D까지는 테이프로 샀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볼펜으로 이렇게 감아가면서 듣곤 했었는데 참 추억이 많이 남네요. 라디오를 그때 참 많이 들었습니다. 공테이프에다가 그 버튼 2개 꾹 누르면서 노래 녹음하고 DJ가 그 노래 소개하면서 노래 앞부분 그 시끄럽게 떠들어댈 때 참 미워했었는데 저와 같은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수원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요, 영화 라붐 하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1980년대 당시 15살이었던 만인의 첫사랑 소피 마르소에게 그 헤드폰으로 그 카세트 테이프 음악을 들려주는 그 장면이죠.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 소식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인천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안동광 콘텐츠 산업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동광입니다. 예, 지금 청취자분들 예전에 동네 서점 자주 들러서 책 살펴보고 읽고 싶은 책 산 경험 많이 하셨을 텐데 요즘에는 동네 서점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지역 서점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을 해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네, 이 사업은 경기도 책 생태계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예. 예, 공식 사업명은 힘내라 경기 동네 서점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대형 프랜차이즈가 많이 와 있고요. 또 온라인 서점 할인 공세가 있어서 지역 서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서점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 리모델링도 해드리고요. 저희가 문화활동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 서점이 단순하게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동네 사랑방으로 만들어드리고 싶은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하고 중고책 서점은 제외되고요. 예.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서점이면 누구나 10월 26일까지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예. 경기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로 10월 26일까지 접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네요.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하고 중고책 서점도 이렇게 사랑방처럼 되면 좋을 텐데 왜 제외가 됐습니까? 네, 아시는 것처럼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이나 이런 것들은 매장 규모도 좀 크고요. 재정도 좀 탄탄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지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성장할 수 있는데 예. 동네 지역 서점들은 존립 자체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2005년도에 경기도 같은 경우 한 460개 서점이 있었는데 현재는 한 270개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지역 서점으로 제한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가까운 곳에서 새로운 책 찾아보고 싶으신 분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동네 서점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예, 저희가 두 가지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리모델링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예, 저희가 5개 서점을 선정해가지고요. 노후시설도 교체해드리고 건물 내 외부 인테리어도 개선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또 하나는 문화활동 지원해드리는 사업인데요. 동네 서점 문화행사 활성화를 도와주는 멘토단을 구성해서 서점별로 멘토당 지원을 해드립니다. 똑같이 5개 서점을 선정해서 이 사업은 최대 8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해드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서점이라는 공간이 좀 예전에는 딱딱할 수도 있었는데 책만 가득 차 있고요. 근데 예쁘게 꾸며진다면은 한 번 더 찾게 되는 또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캠핑도 열린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거는 독서 캠핑은요, 가족과 함께 책 읽는 행위에 집중하자는 문화운동의 하나입니다. 예. 예, 경기도 같은 경우에 한 170만 명 정도가 연간 캠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캠핑 중에서도 좀 독서에 좀 집중하는 캠핑을 하고 있고요. 파주시 법원읍에 보면 별난 독서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11월 4일과 5일, 1박 2일 동안 행사를 하게 됩니다. 행사 내용은 저희가 중학생 이하 자녀들 둔 4인 이하 23가족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북 레크레이션, 책과 노래도 즐기는 가을밤의 북 콘서트, 자율 독서 캠핑, 우리 가족 책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참가비로 1인당 10,000원씩 받는데요. 이 참가비는 전부 다 경기 독서 캠핑 참가가족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유니세프의 기부금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예, 조금 아쉬운 거는 저희가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일지 예상을 못했는데 첫날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좀 행사를 하고 내년도는 좀 확산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네요. 저도 들으면서 와, 이거 아이들 요즘에 스마트폰이랑 컴퓨터 만질 줄이나 알지 책 잘 안 보게 되는데 캠핑 가서 색다른 분위기에서 책 읽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역시 인기가 많았군요. 다음번에 네. 아쉬운 분들은 다음번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특별한 계획 있습니까? 예, 저희가 당장 이번 주 토요일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주말 한 달 동안 2017 발견 경기 동네 서점전이라는 행사를 엽니다. 예. 저희가 성남, 고양, 부천, 수원, 그리고 의정부 이렇게 5개 동네에서 16개 특색 있는 동네 서점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서점에서 매주 주말마다 작가와의 만남, 글쓰기 특강, 북토크나 심야 책방 등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예. 예. 기포가는 가을인데요. 가을 동안 동네 서점들을 좀 방문해서 책도 보시고 연인들과 함께 그리고 가족과 함께 문화를 즐겨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한 달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을에 책 읽기 좋은 계절, 경기도에서 어떻게 또 책을 즐길 수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광 경기도 콘텐츠 산업과장이었습니다. 리알토가 부르는 먼데이 모닝 519 듣고 인천시 소식 만나봅니다. 7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분 인천광역시 소식 들어보고 있습니다.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국정감사가 열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인천 지역 각종 기관들의 현장 국감이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등 인천 지역에 있는 주요 기관이 이번 주 일제히 현장 국감을 받게 됩니다. 국회 담당 상임위가 직접 해당 기관을 찾아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되는 건데요. 기관별 주요 쟁점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예고되고 있어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국회 국토교통위하고 행정안전위 등 두 번의 현장 국정감사를 받게 될 인천시 국감 아무래도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쟁점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시 국감은 조금 뒤인 오전 10시부터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의 인천시 국감은 지난 2007년 이후 10년 만인데요. 이번 국감에선 최근 인천시 간부 공무원의 SNS 글로 촉발된 송도 6809 개발이익 관련 환수 관련 특혜 의혹이 국감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과 6809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업체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인천시가 추진하다 무산된 검단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과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비롯해 제3연육교 지원 문제, 월미 은하레일 대책, 구도심 재생 방안 등이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 국감에선 인천시 재정건전화와 지난 7월 수해 대응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국감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국토위와 행안위 국감을 동시에 받게 되는 인천시는 이번 국감을 앞두고 2,000건이 넘는 자료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인천시는 국감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인천 지역의 다른 기관들의 국감 쟁점은 또 뭐가 될까요? 24일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인천 송도의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청과 인천항만공사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합니다. 특히 최근 부활한 해경 국감에선 세월호 침몰 대응과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해경의 인천 환원 후속 조치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도 같은 날 각각 국토교통위와 환경노동위 현장 국감을 받게 되는데요. 인천공항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1호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 발표 이후 지지부진한 공사의 지방 공기업화와 문제와 재차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인천경찰청 국감에선 지난 3월 동춘동 여아 살인사건의 경찰 수사 과정과 대응책에 대한 질의가 있을 전망입니다. 예, 정말 수많은 사안들이 기다리고 있군요. 자, 그리고 최근 좀 논란이 많은 부분이죠. 반려견 문제. 인천시가 반려견을 둘러싼 각종 분쟁과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도심 공원 곳곳에 반려견을 위한 전용 놀이터를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인천시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우선 2곳을 조성한 뒤에 반응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늘려갈 방침입니다. 인천은 등록된 반려견만 지난달 기준 7만 4천여 마리에 달합니다. 미등록 반려견을 합치면 10만 마리가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시민들로부터 소음과 위생, 안전 문제 등 반려견 민원이 자주 들어온다는 게 인천시 설명입니다. 예.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인천의 개물림 사고는 147건으로 지난해 전체 149건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도심 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가 반려견을 둘러싼 각종 분쟁과 갈등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예. 자, 그리고 OECD가 주관하는 국제회의가 내년 11월에 인천에서 열린다는 소식까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내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OECD 세계 포럼을 연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얼마 전 포럼 유치에 성공한 건데요. OECD 세계 포럼은 기존 국가 발전 지표인 국내 총생산의 한계를 인식해 경제와 사회,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국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방법론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입니다. 예. 이 포럼엔 각 국가의 전현직 대통령과 장관,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학계 인사,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과 다국적 기업 대표 등 약 100개국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할 전망입니다. 예, 오늘 인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보다 추가 자세한 내용은 저희 YTN 뉴스 FM을 통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스트리트 오브 필라델피아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